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수세에 몰린 러시아군 무기 부족 등 곳곳에서 약점 노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월로 접어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고민은 굉장히 깊어지고 있죠. 점점 수세에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제 드론을 이용해 전환을 바꾸려 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남쪽과 동쪽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더 많은 영토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세에 몰린 러시아는 다시 공물을 무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수세에 몰린 러시아군 무기 부족 등 곳곳에서 약점 노출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지금 현재 뒤로 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안스크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크레민나와 스베토바를 연결하는 도로를 점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두 마을은 주요 물류 중심지인 스타로빌스크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8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땅을 잃은 하르키우에서 공세를 해서 되찾으려 했으나 그 노력은 효과가 없었다라는 분위기죠.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이 지역에 544개의 정착선을 탈환했으며 32개만 점령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45개 대대 전술 그룹을 직결한 남쪽의 헤르손에서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예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반격을 예상해 드네프로강을 가로지는 교차로와 교량에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드네프로강을 가로지는 교차로, 이것은 헤르손 밑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헤르손이 점령된다라는 것을 기존에 깔아놓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참모는 러시아 점령군의 공병과 공병부대가 드니프로강의 동쪽 강둑에 지뢰를 매설하고 오른쪽 강둑에서 부대가 후퇴할 가능성이 있는 작은 통로를 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행간을 조금 읽어야 되는 게 있는데 지뢰를 매설하고 부대가 후퇴할 가능성을 있는 작은 통로를 남겼다. 이것은 후퇴에 대한 그 가능성 여지를 남겼다라는 거죠. 지금 현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 우크라이나군 참모는 러시아가 서부 헤르손에서 의사, 교사, 은행가의 대피를 감독하기 위해 새로 동원된 군사병력 2,000명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타스 통신에 따르면 당국이 더 넓은 지역에서 의사, 교사, 은행가를 대피시면서 모스크바 군대가 헤르손 시가지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사, 교사, 은행가 여기 헤르손 지역에 이러한 사람들을 대피시킨다는 것은 핵심 인재들을 뽑아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와 똑같게 된다는 거죠. 헤르손시 점령 행정부도 10월 20일 텔레그램 채널에 보낸 메시지에서 헤르손의 모든 민간인은 즉시 도시를 떠나야 한다. 모든 민정부서와 부처는 오늘 드네프로강의 왼쪽 둑으로 건너가야 된다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모스크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7만 명가량이 헤르손을 떠났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는 이번 대피가 러시아나 점령지로 강제 추방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은 은행가 그리고 사업가 이러한 교사들이 굳이 떠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정보부 책임자인 키릴로 부다노프는 우크라이나 프라브다에서 헤르손시가 아마도 연말까지 함락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올 연말까지는 헤르손을 탈환하겠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8월 29일 반격으로 이미 이 지역에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탈환했으며 러시아의 준비도 이제 방어와 비행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는 공격은 하고 있지만 거의 방어 수준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러시아가 드네프로강의 카바오카 수력 발전댐의 자물쇠와 엔진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죠. 전쟁연구소는 러시아군이 후퇴를 막기 위해 댐을 폭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부다노프는 댐을 부분적으로 폭파하면 헤르손 서부가 홍수가 발생하고 우크라이나의 진격이 2주 정도 지연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헤르손 지방은 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가장 문제는 이겁니다. 러시아군이 군사 무기 부족에 시달린다라는 것.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방과 우크라이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미사일과 탄약이 부족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를 위해 이란에서 드론을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죠. 부다노프는 러시아가 샤이드 드론을 사용한 테러는 오랫동안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란산으로 추정되는 무기 1700개를 주문했기 때문이라고 우려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란이 드론 외에도 러시아가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파테 110과 줄피가르 미사일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뉴욕타임즈는 러시아가 S-300을 시리아에서 우크라이나 옮겼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탄약조차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와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최우방국으로 알려지고 있죠. 여기에 S-300과 같은 경우는 방공망이죠. 방공망인데 이러한 것까지 다시 가져올 만큼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렵다. 이것을 밀고 나서 이란, 시리아, 이란 것까지 밀고 들어가려고 했었던 러시아가 이제 이 정책을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바그너 그룹의 설립자인 에베그니 프리고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며 러시아의 전쟁 처리를 비판해 왔다고 보도한 것이죠. 뉴욕타임즈는 러시아군은 특히 동부에서 점점 더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그너 그룹은 무기와 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다고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에 따르면 약 8,000명의 바그너 용병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러시아 감옥에서 모집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점령된 영토를 방어하거나 사수할 힘이 없는 러시아는 이란이 공식적으로 공급을 인정하지 않는 이란제 카미카제 드론을 주로 사용하여 공중에서 우크라이나 기반 시설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다노프는 이러한 공격은 전적으로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죠. 러시아 국회의원인 안드레이 코줄로프는 러시아 TV에서 이 전략을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안드레이 코줄로프는 전기가 없다는 것은 물이 없고 냉장고도 없고 하수도도 없는 것으로 의미한다 라고 하면서 모든 전기가 차단된 지 일주일 후 키예프시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전염병에 명백한 위협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전기시설을 공격을 많이 해요. 전기시설을 공급한다는 것은 전기를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건데 요즘 지금 그 물도 전력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죠. 냉장고도 전력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종말 처리장도 전력을 통해서 이러한 종말 처리가 되는 거죠. 만약 이렇게 되지 않으면 오염에 빠질 수밖에 없는 KFC라는 거죠. 오염에 빠진다라는 것은 다시 전염병의 창궐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명백한 위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기를 끊음으로 통해서 전염병의 창궐을 기대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즉 전기와 같은 민간시설, 기반시설을 무너뜨려 위협을 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이 구줄로프는 우리의 통제센터를 무너뜨릴 필요가 있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서버가 있는 데이터 센터는 철도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 은행 시스템, 화폐를 인쇄하는 조폐국을 제어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공격, 그리고 전기가 공급되는 이러한 시스템의 공격,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게 되면 결국 우크라이나 자체가 사실상 기관시설의 마비를 통해서 완전히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다, 아니면 신석기 시대로 돌아간다 라는 이러한 의미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력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막을 방공망이 철저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죠. 무인 항공기 공격과 미사일의 표적이 된 도시의 물펌프 시설과 정전으로 인한 초기 충격 이후 우크라이나인들은 행동에 나서 580여 개의 손상된 에너지 기반 시설 중 253개를 복구하고 주장하고 나서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도 계속 복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러시아의 기관 시설 폭격, 이것은 결국 이러한 공격에도 우크라이나는 끄떡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는 여론조사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지난 10월 24일 키예프 국제사회학 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86%가 민간인에 대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우고 싶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러시아어 사용자들 가운데서도 66%가 전쟁 지속에 투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 그럼 러시아에서 넘어온 사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한다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 자체도 이러한 것들을 전쟁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단 10%만이 도시에 대한 폭격을 중단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종전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전쟁은 계속 지속된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재 이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방공망은 현재 러시아의 위협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다노프는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10월 22일부터 배치된 330여 개의 사이드 136개 드론 중 3분의 2를 격추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러시아는 40여 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16개가 보고된 샤이드 136 무인 항공기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그중 20개의 미사일과 11개의 UAV를 격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의 유리 이그나트 대변인은 독일이 제공한 IST 대공 방공 시스템이 10월 11일에 접수되어 10월 17일에 운영에 들어간 첫 번째 확인에서 러시아의 공격 하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공개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독일의 방공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러시아의 그 대공 공격에 효과적으로 방어했다라는 것입니다. 독일 내에 미국의 대대적인 지원도 준비 중입니다. 올렉시 레그니코프 국방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호크 요격 미사일을 신속하게 배송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앞으로 2개월 안에 대공 방어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올렉시 국방장관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맹국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요. 시저 곡사포를 제공하고 있는 크로테일 대공 방어를 약속한 프랑스 대통령인 엠마누엘 마크롱은 로마에서 청중에게 우크라이나가 그러한 결정을 내릴지 평화의 전망이 존재한다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토지를 교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토지 말하자면 점령된 영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포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워싱턴에서는 자유주의적인 미국 의원 30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바이든에게 모스크바와 직접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서한은 민주당원이 10월 8일 미국 중간선거 며칠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분열된 것처럼 보이게 했고 서명자들은 24시간 만에 이를 철회한 것입니다. 이 같은 촉구는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자신의 정당이 과반수를 확보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축소할 것이라고 제안한 지 며칠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 이렇게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지금 현재 공화당이 이렇게 된다고 해도 공화당 자체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는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경기 침체에 빠지고 우크라이나에 110표를 쓰고 싶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와는 대대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명확한 지지 신호는 이탈리아에서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의 첫 여성 지도자인 조르지아 멜로니 총리는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자유를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교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착각하고 있다. 에너지에 대한 푸틴의 협박에 굴복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며 악화시킬 것이라고 역설한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러시아가 밀고 있다. 러시아가 밀고 있고 내년까지 이 전쟁은 계속 지속될 것인데 지금 현재 교착 상태에 좀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러시아군이 밀릴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러시아 안에서도 지금 회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